팬 메가피의 각본 중단 이유입니다. 해당 각본은 메가피가 직접 하차를 선택한 건데요. 핵심은 팬 메가피와 젤리롤 모두 셀럽 참여에 대한 팬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메가피가 상당한 액수의 출연료를 거절했다. TKO의 간섭이 대실패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2년 연속입니다. TKO는 트래비스 스캇을 존 시나의 힐턴 각본에 억지로 끼워 넣어 이후의 모든 각본과 경기들이 즉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젤리롤 코디 대 랜디 오튼 팬 메가피의 계획은 실제했다. TKO가 진짜로 하려고 했다. 팬 메가피는 근데 레슬링 팬들의 이 역반응을 보고서 이걸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발을 빼버렸다. 알고 보니 레자랄이란 뉴스인데요. 팬 메가피의 각본 중단 이유입니다. 최신 옵저버 라디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각본은 메가피가 계획된 스토리라인에서 아예 발을 빼버려서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피가 직접 하차를 선택한 건데요. 이것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킨 실제 원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래시에서 예정되었던 태그팀 매치도 대진표에서 사라졌습니다. 핵심은 팬 메가피와 젤리롤 모두 레슬링계에서 연예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인지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레슬링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셀럽 참여에 대한 팬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그를 하차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래시 때 젤리롤 코디 대 랜디 오튼 팬 메가피 진짜로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팬 메가피가 이게 벌어지기 전에 스스로 하차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여론 때문이었다라고 믿어집니다. 관계자들 또한 팬시 팬들의 반응 때문에 물러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메가피가 상당한 액수의 출연료를 거절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관객의 부정적인 반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가 프로레슬링을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레슬매니아 이후 며칠 동안은 목보호대를 착용하며 각본상의 케이페이브 부상을 유지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지만 결국 코디를 향한 부정적인 발언들을 철회했습니다. 이는 해당 발언들이 TKO 경영진의 지시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TKO의 간섭이 대실패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2년 연속입니다. 2025년도 TKO는 트래비스 스캇을 존 시나의 힐턴 각본에 억지로 끼워 넣어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까지 등장시켰으나 스캇의 연기는 최악, 결국에 하차하면서 이후의 모든 각본과 경기들이 즉시 취소된 바 있습니다. TKO는 대체 언제쯤 이런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으며 회사의 명성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교훈을 얻을까요? 팬들은 이미 TKO가 레슬매니아 43에는 어떤 연예인을 끼워 넣을지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뭐 누굴 끼워 넣겠어, 덜하기겠지. 사우디 머니 거절할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CG로 합성으로 여겼던 젤리롤 코디 대 랜디 오튼 팬 메가피의 계획은 실제했다. TKO가 진짜로 하려고 했다. 팬 메가피는 근데 레슬링 팬들의 이 역반응을 보고서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걸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여기서 발을 빼버렸다. 근데 이 발을 빼는 것은 많은 출연료를 거절하는 것과도 같다. 팬 메가피는 옵트아웃 했다. 옵트아웃 됐다고 원문에 써있어요. 자신이 계약 조건을 이제 어기면서까지, 큰 돈을 거절하면서까지, 앞으로 남은 출연료를 안 받으면서까지 프로레슬링을 애정하고 팬들을 아끼기 때문에 팬 메가피가 여기서 나갔다. 스스로 나가리가 되었다. 코디 로즈를 향했던 모든 발언들을 철회하고 ESPN 쇼에서 레슬링계의 작별을 고할 때는 코디 로즈를 칭찬했어요. 그래서 이 발언들은 모두 TKO에서 시킨 발언이다. 그래서 TKO는 계속해서 유명 셀럽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TKO가 트래비스 스캇을 집어넣었던 거는 대광기였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원래는 코디 로즈에게 턴일을 제안했다가 코디가 거절하니까, 원래 트래비스 스캇은 이미 끼워넣기로 되어 있었고 존 시나가 턴일 각본을 받아넣게 되면서 코디 로즈가 턴일 각본을 거절하게 되면서 뺨을 맞는 사람은 코디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코디의 고막이 터지게 되었고, 이런 세계선이 너무너무 많이 꼬여버렸어, 트래비스 스캇으로 인해서. 여기 원문에는 없지만 내가 전년도에 봤던 뉴스 중에 명확한 팩트인 게, 트래비스 스캇은 부커티의 ROW 레슬링 스쿨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많은 희망회로를 불태웠으나
트래비스 스캇이 굉장히 몸이 뻣뻣했고 성실하지가 않았으며 금세 실증을 느꼈고 벽을 느껴서 레슬링을 그만두었고, 그래서 원래는 트래비스 스캇이 이 존 시나와 함께 레슬링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세계선의 스토리 라인도 있었는데 그걸 또 내팽개치게 되면서 존 시나는 본인 선역 시절 때 그 느꼈던 그 서운함을 한풀이하는 징징거리는 그런 악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또한 트래비스 스캇과 TKO의 은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디비나 릴리아티 정도가 적당한 듯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TKO가 꽂아놓은 트래비스 스캇에 대한 횡포가 있었고, 다행히 팬 메가피는 이미 좀 늦었지만 너무 늦기 전에는 발을 뺐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후속 뉴스인데요. 젤리롤도 레자랄이란 뉴스입니다. 셀럽 매니아가 정말 끝난 걸까요? 젤리롤이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레슬매니아 브이로그를 올리며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브이로그에서 그는 코디 로즈 대 랜디 오턴 각본에 자신과 팬 메가피가 개입했던 일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젤리롤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과 메가피가 그곳에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다고 정면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는 오늘 밤 목표가 하나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 팻! 사랑한다 친구. 하지만 우리 둘 다 여기 있을 곳이 아니었어. 그냥 우리가 잘하던 일로 돌아가자고. 나는 아직 너만큼 잘하는 건 없지만 너는 이미 잘하는 게 있으니 그걸 하러 가. 라고 말했습니다. 젤리롤은 자신의 개입에 대한 비난 여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정작 TKO 측은 아니었네요. 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스스로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젤리는 프로레슬링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인물이며 비난에 대해 정직하고 진솔하게 반응한 점은 높게 평가받을 만합니다. 이런 고백이 TKO로 하여금 연예인들이 스토리라인에 깊숙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마도 릴 야티와 트릭 윌리엄스의 사례가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릴 야티는 단지 트릭 윌리엄스를 응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과거에도 아주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TKO를 좀 옹호하는 발언으로서 한 얘기였는데, 레슬매니아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레슬매니아 1부터 연예인과 함께 했죠. 이제 MTV에서 락앤레슬링이었나? 그런 프로그램 이름으로 해갖고 레슬매니아 1을 대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 신디 로퍼랑 프로모션을 했잖아. 또 레슬매니아 1도 미스터 T하고 메인 이벤트 태그 매치를 했고, 그런 것들이 레슬매니아는 절대 연예인하고 떼어놓을 수는 없어. 그건 맞는데 아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카디비나 릴리아티 정도가 좋다. 이벤트를 홍보하거나 옆에서 응원하거나 이 정도가 좋다. 릴 야티는 생각보다 깊게 개입했어요. 사실 세미 제인하고의 갈등 프로모도 여러 번 같이 했고, 트릭 윌리엄스의 음악에 본인의 래퍼 커리어를 이용해서 추임새도 잘 넣어주었고, 이 또한 부커티의 은혜겠지만, 또 세미 제인하고 트릭 윌리엄스가 사실상 더블턴 할 때도 이 릴 야티를 바리케이트로 공격하는 장면이 벌어지게 되면서 경기 내에서 정말 감초 역할을 제대로 했잖아요. 근데 딱 그 정도로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고, 나츠님은 TKO에서 돈 받으면 한다 안 한다 하겠죠. 이미 돈을 받고 있긴 하구나. 계약서를 썼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AB하고 이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아티스트 계약서를 써본 사람이야. WWE 샵에서 주는 TKO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해본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니 난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있잖아. 왜 이번 WWE랑 TKO 이거 있잖아, 이번에 마크 샤피로 이 새끼 대학교 연습 유출된 거 왜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안 다루냐고. 나 이거 너무 신기해. 아니 왜 나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왜 나만 다루고 있는 거야? 나 진짜 미치겠어 이것 때문에. 근데 나도 이게 너무 심각한 걸 알고 있어서 나도 하기 싫었거든. 내가 얘기했잖아. 전날에 편집자님이랑 새벽 1시까지 얘기했다고. 이거 하지 말까요? 이랬는데 편집자님이 정면 돌파하시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편집본이 나오기 전까지 다시 보기를 멤버십으로 돌린 이유거든. 그랬더니 멤버십이 6명이나 가입해서 앞으로도 다시 보기 멤버십을 하긴 할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아니 아무 데서도 이걸 안 다뤄. 이건 근데 나 그래서 내가 가짜뉴스로 옮겼나 이 생각까지 했다니까. 근데 이건 명백한 팩트예요, TKO의 개입은. 근데 지금 오늘까지도 아무도 안 다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소식입니다. 실명될 뻔한 코디 로즈라는 뉴스인데요. 이번 주 로우에 출연한 코디 로즈는 눈 상태가 팬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랜디 오튼의 펀치와 킥으로 인해 눈이 완전히 부어오르고 심한 멍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진료 결과를 공유하며 의사에게 들은 가장 긍정적이면서도 황당한 말은 눈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였다라고 전했습니다. 실명 가능성까지 언급될 정도의 부상이었지만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눈을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것 자체가 실명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코디 로즈의 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지만 그래도 엄청 심각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펀트킥이 저렇게 위험한 거였네. 근데 뉴스상에서 전달된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펀트킥으로 예상하지만 펀치였다고 해요. 펀치. 랜디 오튼의 펀치로 인해서 코디 로즈의 눈이 저렇게 심각해졌다라고 해요. 거의 뭐 펀트킥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실상은 펀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펀치. 코디는 큰 부상 많이 당하네. 뭐 주인공의 숙명이겠죠. 아무래도 이번 랜디 오튼의 턴일 순간에도 엄청난 블러드잡을 했어야 됐잖아. 랜디 오튼 건강에 따라 썸머슬램 헬리너스의 15타임 챔피언 된다고 함. 그래서 이게 지금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 펑크가 스맥다운 챔피언 될 수도 있고 랜디가 스맥다운 챔피언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1회차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팬 맥카피에게 RKO를 날리는 거는 WWE 반성문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게 팬 맥카피가 스스로 발을 빼는 거고 그거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밝혀졌잖아. 그런 와중에 나는 그래서 더 그 뒤에 이어서 했던 말이 랜디 오튼하고 코디 로즈를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지금부터 하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백래시에서 원래 WWE 의도한 코디 랜디를 보게 될 거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뉴스로는 원래는 코디가 지는 거였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세계선을 이제서야 제대로 맞추려는 게 아닌가? 팬 메가핏 빼고 코디하고 랜디로 제대로 다시 할 건데 근데 원래는 랜디가 이기려고 했던 엔딩을 제대로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이런 세계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디의 눈 부상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고 랜디 역시 확실히 부상이야. 모르겠어요. 랜디의 부상 루머가 전날에 있었죠. 레슬매니아 1일차 전날에. 그러고 랜디가 그 상태에서 바로 다음날 경기를 했는데 초반부 팬 메가피가 경기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랜디 오튼을 보호해줬고 그래서 랜디 오튼은 누가 봐도 100%가 아닌 스타일에서 어기적거리면서 경기를 하다가 초반부 히트 구간을 본인이 다 코디 로즈에게 서브미션 당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또 잡아먹었어요. 중후반부에 아주 반짝 빛나는 매우 재밌는 장면들을 통해서 그 장면을 모두 환기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알 사람들은 다 알죠. 랜디 오튼이 100%가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코디하고 랜디가 백래시에서 경기를 치러서 랜디가 챔피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코디도 100%가 아니야. 눈이 뭔가 마탱이가 갔어. 의사가 다행인 것은 실명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코디도 눈이 뭔가 마탱이가 갔어. 랜디도 루머지만 뭔가 몸이 마탱이가 갔어. 그죠? 누가 봐도 100%가 아니었어. 그죠? 둘 다 마탱이가 간 상황에서 과연 백래시에서 타이틀전을 할까? 나는 이게 대립을 이어가더라도 한 타임이 쉬었으면 좋겠어요. 또 사실 양대 브랜드 챔피언십이 한 페이퍼뷰에서 모두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 백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이콥 파투 로만 레인즈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신금을 울리는 글인데 TKO는 제발 좀 코디 로즈의 레슬매니아를 망치는 것을 멈췄으면 좋겠다. 전년도 트래비스 스캇에 이어서 이번 팬 메가피까지 왜 계속 코디 로즈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40도 덜하기 사실 TKO잖아. 근데 덜하기 메인 이벤트 하려고 했잖아. 나이트를. 그러니까 40, 41, 42가 다 TKO의 개입을 받은 거야. 코디 로즈가. 그만큼 TKO가 코디 로즈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TKO가 뭘 망친 건데 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게 직접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레슬매니아 40을 망치려다가 실패했고 41은 실제로 트래비스 스캇으로 망쳤고 42도 팬 메가피로 망쳤고 그죠? 이 정도의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KO가 만지기 전 썸머슬램 재밌었죠. 클래시 애트 캐슬 좋았죠. 예, 가왕 이때 좋았죠. 예, 이거 재밌었어요. 익스트리널즈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로만 로건폴 크라운 주얼 그 역대급작. 그래서 막 이때도 막 엄청 막 졸라 재밌진 않았는데 그래도 PLE마다 볼만한 경기 한두 경기씩은 나왔었던 것 같아. 브레이 복귀 메인 엔딩 그거 좋았죠. 그거 확실히 트리플 H 냄새 났어. 그 막 문 열리고 막 시네마 장기 서사 막 엄청나게 바이럴 되는 장면.
그래서 지금 이게 메인 이벤트 전이죠. 이게 메인 이벤트 시작하기 전 이렇게 딸한테 뽀뽀했잖아. 이게 중계 화면에 잡혔는데 코디로즈만 잡히는 장면이야. 데이원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 장면이 화면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딸 오로라에게 뽀뽀하고 있네요 그랬는데 리버티인데 잘못 말해가지고 경기 중간에 리버티였네요 이랬거든. 트리플 H 딸 이름이 헷갈렸어.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랜디 오튼 이거 보고 있어요. 나도 딸 데려왔거든 이러면서 이제 본인 딸을 또 데려옵니다. 본인 딸한테 야 너도 뽀뽀해봐. 너도 뽀뽀해줘. 해가지고 이렇게 뽀뽀합니다. 예. 니칸이 이걸 또 보고 있죠. 예. 또 킴하고도 뽀뽀하고요. 와이프.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진 랜디 오튼입니다. 고마워. 이렇게 예, 딸 바보 배틀들 그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썸머 레스너란 뉴스입니다. 브록 레스너는 지난 일요일 레슬매니아 42에서 링 위에 글러브와 부츠를 벗어두고 관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슬워치 라디오에 따르면 레스너가 부츠와 글러브를 남겼을 때는 진심으로 작별을 고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WWE 내부에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 취재 결과 레스너 본인은 커리어를 마무리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작 레스너의 고향 미네소타에서는 레스너가 경기를 2번만 치렀으며 지역 관계자는 회사가 8월 1일과 2일 미네폴리스에서 다운타운의 US뱅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스맥다운 카드에 레스너가 포함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는 군터와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레스너는 은퇴하고 싶은데 은퇴를 했는데 지금 WWE, TKO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미네소타에서 지역 관계자들이 굉장히 간절하게 레스너 좀 다시 불러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썸머슬램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주잖아요. 썸머슬램 좀 우리 마을에서 해줘.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 감면도 시원하게 막 몇천만 달러 쏴줄게. 유치하기 위한 보너스 금액도 이만큼 주고 이런저런 서비스 뭐 호텔도 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다 해줄게 막 이렇게 해갖고 엄청난 입찰 경쟁을 거쳐서 미네소타가 이겼단 말이야. 미네소타가 이겼는데 당연히 미네소타는 레스너 할 줄 알았겠지. 우리 레스너 미네소타의 자랑. 이 사람 텔레비전 경기 2번밖에 안 했어. 미네소타에서 이 역사 중에 3번째 경기 미네소타에서 할 거야. 왜냐면 레스너의 별명이 미스터 썸머슬램이니까. 이렇게 막 행복해로 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레슬매니아에서 쓱 이러면서 은퇴해 이러니까 미네소타에 막 이 관계자들 막 수천만 달러 들여가지고 썸머슬램 하면서 막 에이 레스너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 이렇게 된 거야. 갑자기 뇌가 터졌어. 미네소타의 많은 관계자들이. 그래서 지금 미네소타의 많은 지역 관계자들이 WWE TKO 쪽에 레스너 좀 불러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화제입니다. 설렜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화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가 굉장히 근데 진짜로 이게 지금 티파니도 레스너를 보면서 눈물이 글썽이면서 그가 썸머슬램에서 한 경기 더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은 관계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들이 레스너가 한 번 더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쪽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뭔가 군터가 폴 헤이먼을 선 넘게 압박을 하면 설마 레스너가 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썸머슬램에서 경기할 거면 군터 커리어 킬러 기밀 끝내주세요. 그냥 네가 이겨주세요. 레스너까지는 이기는 게 좋지. 나 그냥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 레스너가 그냥 어차피 지긴 져야 돼. 나는 그리고 솔직히 그렇지 않냐? 은퇴 경기는 지고 끝나는 게 맞잖아. 은퇴 경기는 져야지. AW처럼 이기는 건 사실 기적이고 최악은 커트 앵글이 그냥 베런 코비 같은 짜바리한테 지는 게 제일 최악인 거고 사실 미래의 영양분한테 지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양반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의 최애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게 문제긴 하지. 그래서 양분된 반응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할 거면 군터한테 이기라는 소리 썸머슬램 경기 안 하는 게 나음 그니까. 그래서 나는 군터 가 기왕 처먹은 거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라밴댐을 먹었으면 좋겠어. 라밴댐을 WCW 골드버그, WWE 존시나, UFC 브록 레스너, TNA AJ 스타일스, ECW 라밴댐 해갖고 건틀릿 완성 이랬는데 그런 건틀릿을 완성한 그가 챔피언이 된 다음에 오바페미한테 뻑 해갖고 오바페미한테 한 3분 만에 깨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오바페미 막 우주까지 팍 올라가는 거야. 와 저 개새끼를 오바페미가 이겼어 이러면서 막 난 좀 약간 이런 그림 그리고 있긴 한데 아니 나는 그래요. 난 처음부터 그게 싫었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는 뇌절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 나는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왕 시작했으면 잘 끝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의견이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레스너가 군터에게 또 잠자는 엔딩이 되는 건가? 아마 하게 된다면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커리어 킬러 기믹이 트리플 H의 작품이고, 이 트리플 H의 작품이 트리플 H가 좋아하는 장기 서사고, 커리어 킬러가 장기 서사라고 생각되거든. 내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야. TKO의 작품이라 생각하지 않아. 나는 커리어 킬러가 트리플 H 작품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존시나 은퇴식 때, 은퇴하고 그 마지막 경기 끝냈을 때 트리플 H가 등장할 때 야유를 이렇게 처먹는 게 맞죠. 근데 기왕 시작한 거 레스너가 이기면서 끝나봐. 그러면 그동안 처먹었던 게 뭐가 되겠어. 만약에 레스너가 정말 썸머슬램에서 경기를 한다면 그냥 뇌절해라. 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걔를 이기면 엄청나게 환호하게 될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처먹은 거 이미 망했으니 없던 걸로 치자. 아니 뭐 없던 걸로 쳐도 뭐 상관없는데 기왕에 할 거면 진짜 차세대 최고의 인재한테 처먹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군타하고 하기 싫어하네요 라는 짤입니다. 파파 H 나 이제 누구를 은퇴시켜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제리코는 AEW랑 계약해서 군터를 피했고요. 레이 미스테리오는 이제 부상을 핑계로 피했다가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으로 다시 왔고요. 레스너는 직접 오바페미를 본인의 은퇴 상태로 뽑았다라는 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군터를 이렇게 피하고 있는 짤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인데 일어나지 않았죠. 아쉽게도. 예,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아시는 분 많구나 벌써. 네, 마클리가 이렇게 핑크 셔츠 핑크 자켓을 입고 아버지 이제 집에 돌아간다 이러면서 존시나가 그걸 포옹해 주자마자 바로 월드 스트롱게스트 슬램 통수 치면서 바로 도전자로 올라섰던 그 화제의 세그먼트인데, 그래서 레스너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재밌는 짤이 있었어요. 하지만 레스너는 진짜로 은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은 아직도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든다. WWE 공식 계정에 여러가지 각도예요. 아니 이거 보고 울었다는 사람도 많더라. 유튜브 댓글에. 아 나도 울컥함. 나는 펑펑 움. 그러니까 우신 분이 많다 하더라고. 저 눈물이 말라버려서 근래에 진짜 운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모두가 은퇴하는 와중에 레이 미스테리오는 이란 짤인데요. 레이가 나이가 더 많죠. 더 많은데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웃겨요. 네. 이거 엄청나게 화제예요, 지금. RT가 5천이에요, 5천. 네, RT 5천. WWE는 은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을 계속해서 비스트, 다음은 뭐지? 라고 묻고 있죠. 나도 입중계하느라 제대로 못 들었는데 마이클 콜은 리타이어먼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브록 레스너가 레슬매니아 애프터로 예고자리에 없어졌던 장면이고요. 원래는 있었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레스너가 은퇴 발표를 하고 나서 이 그래픽이 없어졌다. 이것도 근데 K페이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픽 팀에게 전달 안 됐을 수가 있고 아니면 진짜로 뭐 몰랐을 수도 있고 뭐 우리는 진실을 아직 모르죠. 근데 트리플 H는 일단은 K페이브 안에서만 모르는 척을 한 거다. 이 브록 레스너의 충격을 더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에요. 은퇴는 2-3일 전에 결정됐다는데 2-3일 전에 트리플 H에게 말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브록 레스너가 프로레슬링에서 이룬 업적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네. 이 통합벨트 3번, UFC 챔피언십 1번. 레스너가 제일 개간지나는 건 뭐냐면은 2선 타이틀이 없다는 거야. 레스너는 오직 최고의 자리에만 앉았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개간지 포인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는 오바페미도 이렇게 월드 타이틀만 있었으면 좋겠어. 2선 타이틀전 딱 한 번 함. 그게 썸머슬램전 페이퍼뷰. 응애 때 난 레스너 커리어가 2선 타이틀 없는 게 제일 간지라 생각해. 그냥 최고이기만 해. 최고야 그냥. 레스너는 그랜드슬램 못했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예. 그랜드슬램이 레스너를 담기엔 너무 작죠. 브록 레스너의 레슬매니아 전적입니다. 6승 7패.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 많이 보이고 패배를 몰랐습니다만은 나중에 끝판왕 역할을 하게 되면서 패배가 좀 많이 쌓이게 되죠. 20에서 좀 골드번 같은 데 한번 꺾인 것도 있고 레슬매니아 전적이 6승 7패다. 생각보다 안 좋아서 놀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002년과 2026년 비교 짤이고요. 저도 기억이 나요. 예, 어제처럼 기억납니다. 레스너가 준 충격은 지금도 너무 선명합니다. 예, 제 뇌리 속에 아직도 박혀 있어요. 오바페미의 승리짤인데요. 오바페미의 승리짤을 케인이 인용했습니다. 오바페미는 사이즈도 크고 운동신경도 좋고 이 사람은 앞으로 큰 스타가 되겠네요 라고 케인이 차기 빅맨에게 샤라웃 해줬어요. 샤라웃. 목소리도 좋아 그니까. 그래서 이게 2021년 베가스 트라이아웃 했던 장면이고요. 이게 2026년 베가스 레슬매니아의 장면입니다. 5년이 걸렸죠. 5년. 같은 장소에서 오바페미는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오바페미는 투폰 선수 출신이 맞고요. 선수로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트라이아웃까지 봤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넥스트인 라인이 이때 막 처음 출범된 거라서 중계자료 준비할 때 넥스트인 라인 한 명 한 명 다 준비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몇 명 데뷔 안 했어. 넥스트인 라인에서. 거진 다 나갔고 옛날에 막 농구 쌍둥이 셀럽 인플루언서 2명 여자 기대했는데 걔네 그냥 돈만 받고 나갔고 지원금만 받고 나갔고 욕 많이 먹었는데 오바페미가 넥스트인 라인 최고의 성공작이죠. 성공작. 그거 말고 뭐 행크 워커, 탱크 레저도 있는데 티파니는 아니고
다음 뉴스입니다. 광고 좀 그만해 라는 뉴스입니다. WWE 선수들이 큰 문제 하나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레슬매니아 42의 구성 방식, 과도한 광고 삽입과 그것이 경기 품질에 미친 영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이트풀에 따르면 많은 레슬러가 잦은 광고, 휴식 시간 때문에 링 위에서의 경기 시간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이벤트 첫째 날 이런 광고들로 인해 경기 시간이 짧아지고 흐름이 끊기면서 쇼의 전체적인 완성도와 반응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수들은 프로레슬링과 상업성 의무 사이의 균형이 스폰서 쪽으로 너무 치우쳤다고 느끼고 있으며 회사가 광고 수익에만 너무 지나치게 몰두했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거 맞죠? 네, 이거 너무 맞아요. 모든 광고 시간하고 모든 경기 시간 합쳤을 때 거의 또이또이해. 쇼의 절반이 광고인 건 광기잖아요. 우리 레슬링 쇼로 보러 온 거지. 커머셜 매니아를 보러 온 게 아니잖아. 레슬매니아를 보러 온 거지. 그래서 WWE가 아니지. TKO가 계속해서 수익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게 성공해서 돈을 더 벌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WWE는 이걸 불편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두 그룹 간의 대립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커리어 킬러 군터도 그러면 트리플 H가 한 게 아니라 TKO가 한 거야? 트리플 H는 아예 무죄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트리플 H가 커리어 킬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무죄일 순 없어요. 저도 트리플 H가 무죄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트리플 H 특유의 그 장기 서사가 커리어 킬러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브록 레스너가 어찌 보면 그걸 거부한 걸 수도 있지. 아무튼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근데 확실한 거는 TKO가 망치고 있는 것도 맞다는 거야. 군터 피하기는 실존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요. 뭐 적어도 각본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각본에는 개입하고 있잖아. 확실한 거는 트리플 H가 모든 걸 잘할 수는 없겠지. 실제로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똥 싸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세스 롤린스의 부상에 대한 플랜 B가 없었던 것도 맞았다고 쳐. 적어도 걔가 하게 놔두는 게 TKO가 팬 맥카피 찔러 넣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TKO가 아이쇼 스피드던 로건 폴이던 젤리 롤이던 릴 야티던 더럽게 많이 집어넣는데 그만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 매니아 경기 시간이 짧은 거에 대한 북소리가 이어졌는데 부커티는 본인의 팟캐스트 홀 오브 페임에서 얘기했습니다. WWE 경기 시간이 짧아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시대가 변했으며 이제는 레슬링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나도 현역 때 경기가 너무 길어지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15분에서 18분 정도가 딱 적당하다. 요즘은 시대가 다르다. 이건 단순히 레슬링만의 문제가 아니다. 파트너사들과 광고 등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가 얽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커티는 심지어 AEW를 저격해 그들이 한 쇼에 얼마나 많은 경기를 배치하고 얼마나 길게 하는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AEW 쇼를 보면 경기 수가 100개는 되는 것 같고 모두에게 30분씩 시간을 준다 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네요. 다이너스티도 좀 길기는 해요. 모든 경기가 막 20분씩 주고 막 그렇긴 한데 솔직히 AEW 페이퍼뷰는 긴데 재밌잖아요. 근데 레슬매니아 데이 1은 짧은데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슬링 쇼를 보러 왔으면 레슬링 경기를 해야지. 더불어서 뭐 이렇게 CM 펑크, 로만 레인즈처럼 위클리 쇼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경기를 한다면 더더욱 좋겠고 어쨌든 이야기의 마무리가 되는 건 경기의 결과고 그 경기의 결과는 좋은 경기의 퀄리티로 이어지면 더 좋잖아. 근데 15분에서 18분 정도가 딱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커티님 문제는 대부분의 경기가 5분 8분이었어요 15분이 아니라. 이게 문제죠. 이게 너무 짧아. 너무. 그러니까 부커티 1회차 안 보고 2회차만 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15분 18분이면 부커티 말이 맞는데 문제는 광고 때문에 경기 시간이 5분 8분이었다는 거야. 로우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사람들이 로우는 왜 이렇게 경기를 길게 해요 이러더라고. 그 뭐였지? 솔루카 리브 모건이 좀 길었죠. 근데 리브 모건 바퀴리 더 짧았어. 이거는 미친 광기잖아 사실. 레슬매니아는 한 이야기의 종료가 되는 시즌의 마지막인데 시즌 피날레가 정작 짧았어.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 그 대서사시 바케라고 리브모거라고 그 둘의 갈등이 얼마나 길고 첨예했어. 막 엄마 드립도 쳐, 고향 드립도 쳐, 막 뚝배기도 깨서 막 혹이 나고 막 서로 영어로 했다가 스페인시로 했다가 남자친구 욕도 했다가 막 엄청 막 길게 대립했는데 경기는 5분 이러니까 막 그래놓고 바로 다음날에 그 솔루카 콜업 쇼케이스는 정말 길게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커티가 그냥
호러 페임에다가 NXT 해설에다가 그냥 모가지가 이제 포토청이다 보니까 그냥 WWE를 빨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네. 대리 프로모 영상도 메인 이벤트만 있었어. 그니까 그것도 문제야. 사실 그게 사실 광고할 시간이네. 생각해보니까 옛날엔 광고 하나 할 시간에 이 레슬매니아 경기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 대립 과정이 막 영화처럼 프로모가 막 만들어졌었잖아. 지금 AEW도 페이퍼뷰 모든 경기마다 해주는데 AEW는 원래는 WWE가 먼저 하던 거잖아. AEW가 따라하는 거지. 이게 원래 있었어. 그래서 이제 막 위클리 쇼 건너뛴 애들 페이퍼뷰 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이 그냥 선수 등장 시간도 광고 때문에 자르고 있는 마당에 무슨 프로모예요. 프로모는 미쳤지 그냥. TKO. 다음 뉴스입니다. 레슬매니아 대박이란 뉴스인데요. WWE는 이번 레슬매니아 42가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린 행사 중 하나이며 수많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ESPN을 통한 시청률 역시 역대 매니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티켓 가격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WWE의 이런 수익 자랑은 다소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틀간 10만 6,072명의 관객, 미국 50개 주와 69개 이상의 국가에서 티켓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7% 하락한 수치이나 티켓 가격이 올라서 수익 면에서는 상회했습니다. 또한 SNS 및 유튜브는 13억 회 이상 조회되면서 전년에 비해 18%가 증가했습니다. 와, 이거 발음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 수입도 있고 티켓 수익만으로도 전년도를 상회했대. 내가 저번에도 이 일반 티켓하고 IMAX 티켓, 4DX 티켓이 있어가지고 일반 티켓만 있을 때 영화를 관객 수가 더 적음에도 아이맥스 수익으로 오히려 이 기록을 갱신한 예를 든 적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올해 레슬매니아도 더럽게 비쌌고 라스베가스에서 세금 감면을 2천만 달러 해줬나? 여러모로 베가스가 이번에 한 번 더 하자 이러면서 막 굉장한 조건을 많이 내걸어가지고 레슬매니아가 비록 전년에 비해 17% 티켓이 하락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더 벌었다 해서 사람들이 이게 맞냐 이거야. 좀 띠껍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레슬링 팬들이 좀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네. 정작 요즘 베가스는 숙박이나 음식 등 가성비 장난친 걸로 유명하죠. 원래 베가스는 음식이 원래 비싸요. 팀 문화도 되게 좀 엄격하고. 근데 호텔만큼은 쌌어야 됐어. 근데 이번에 호텔도 좀 많이 비싸서 욕을 그냥 개쳐먹었어요. 그냥. 베가스는 앞으로 레슬매니아 9 이후에 지금 40일 했으니까 앞으로 한 우리가 60 됐을 때쯤에 베가스로 다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넷플릭스 레슬매니아 성적이란 뉴스인데요. 레슬매니아 42는 주요 서비스 국가 93개국 중 78개국 탑10에 랭크인 레슬매니아 42는 589점 1일차, 513점 2일차로 모두 일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ESPN으로만 방영되는데 ESPN으로 방영된 미국 기준 1일차 162만, 2일차 182만 뷰를 기록하여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제외 넷플릭스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37개국에서 일간 1위에 랭크되면서 동아시아 국가 중에선 홍콩이 유일하게 10위에 랭크인하면서 한국은 탑10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을 제외하고 넷플릭스에서 레슬매니아가 방영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영어권 혹은 영어를 알아듣는 나라 혹은 유럽 국가는 커진 1위를 했어요. 시리즈 탑10에서 1위를 했어요. 근데 아시아는 그냥 다 나가리야. 아시아는 거의 나가리 됐는데 그나마 영어를 좀 많이 잘하는 홍콩이 거의 유일하게 탑10에 랭크가 됐는데 그것도 2일차만 탑10에 들었다. 한국은 그냥 아예 탑10은 그냥 아예 실패했고 일본도 실패했어. 일본은 프로레슬링을 그래도 스포츠 뉴스의 일간으로 다루는 아직 메이저 스포츠를 다루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데 근데 일본도 실패했어. 왜? 생중계가 안 되니까. 본국어가 생중계가 안 되잖아. 자국어가. 무려 후나키 님이 하시는데 이게 생중계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본은 더빙 진짜 중요하게 여긴 맞아. 저것도 진짜 중요한 게 일본은 뭐 어떤 컨텐츠가 됐든
더빙이 국룰이야. 영화, 드라마, 한국 드라마, 헐리우드 영화 뭐가 됐든 간에 영화관에서도 헐리우드 영화가 더빙으로 따로 개봉될 정도로 이 더빙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일본은. 근데 일본은 무려 후나키님이 중계하는데도 안 해주잖아? 레슬링을 중요시 여기는 일본조차도 탑10에 실패했다. 일본도 해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안 올라와요. 네. 자막 처리는 절대 불가능하고 동시 생중계가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니 레슬매니아를 일요일에 한 게 11시 넘어서 올라오더만. 레슬매니아 일요일에 내가 했는데 그게 목요일 밤에 올라오면 어떡하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요? 이게 거의 20년 전으로 롤백된 것 같아. 20년 전 SBS 스포츠 때 2주 텀 있을 때 그때 같아. 거의 막 로우가 먼저 업데이트됨. 그니까 해서 계속 기다려주시는 분들 참 고마운데, 아무튼 지금부터는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많은 팬들의 진상짓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팬이자 되팔럼이자 스토커들이란 뉴스입니다. 보안 문제의 화살이 WWE 모기업인 TKO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WWE가 어디에서 공연하든 보안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작년 파리에서 리아 리플리가 수백 명의 팬에 둘러싸여 차에 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파이트 폴 셀렉트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많은 선수가 TKO 측에 현장 보안 요원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도대체 보안 요원이 어디 있느냐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주요 행사 시 선수들이 머무는 숙소 등에 보안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선수들은 팬들과 사인 사냥꾼을 피하기 위해 WWE가 제공한 공식 호텔을 마다하고 사비로 다른 호텔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실정입니다. 지금 뭐 부커티 화장실까지 따라온 거, 펑크가 AJ 도차라는 팬의 카메라를 쳐낸 거, 드루 맥켄타이어가 새벽 2시 호텔로 집에 가고 있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는 팬에게 화를 내려다가 참은 거, 뭐 이렇게 뭐 많은 증상 사건이 있고, 이게 이제 리아 리플리가 이 번거지 모자가 리아 리플리인데 이 차에 못 탔어요. 예, 장시간 동안. 파리에 있는 수백 명의 팬들이 둘러싸가지고. 그래서 이게 월드 스타들이 되어가고 있는 WWE 스타들인데, 이 선수들도 근데 좀 투어를 하고 싶어 하거든. 개인 일정을 좀 보내고 싶어 해. 실제로도 보내고 있고. 근데 이거를 줄줄이 선수 스텝 뭐 다 하면 한 100명 되는데, 이 100명이 줄줄이 뭐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 경호원을 배치할 수가 없잖아. 하려면은 모든 일정을 다 개인 투어까지도 단체로 이동해야지만이 그나마 보완이 될 것 같은데, 거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또 그렇다고 보완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되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이고 울고먹는 얘기지만, 옛날에 한국 투어 갔을 때는 WWE 선수들이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제공해줬어, WWE가. 그래서 관광버스로 다 같이 단체 이동을 하긴 했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뭐 개인 일정 보낼 때는 뭐 기껏해야 코엑스도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이 몇몇 선수들은 WWE가 제공한 공식 호텔을 마다하고 일부러 다른 호텔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왔을 때만 해도 나도 누가 불러서 갔어. 선수들 다 인터컨티넨탈 있다는데 같이 갈래요? 나츠님 해서 나도 그래서 간 거였는데, 우리나라 같이 막 그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08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소식이 떠돌아서 우리가 가는데, 지금 26년에 막 유럽 막 이런 진성 팬들이 모여있는 데는 어떻겠어. 막 정보의 유출이 더 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인원수가 몰리는 수도 우리가 08년도에 한국인들 그거보다 말도 안 되게 지금 리아 리플리 수백 명이 감싸고 있을 정도로 심할 것 같으니까, 이게 좀 참 팬들이 알아서 자제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유럽, 미국 이쪽은 진짜 진성 팬들이 너무 많은 곳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경호원들이 다 배치하기엔 너무 많은 인력이고, 팬들이 자제하기엔 너무 많은 월드스타들이고,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쌀순이들이 문제예요. 그니까. 해서 이 스토커들이 문제인데, 이 사인 사냥꾼들 있잖아. 사인 사냥꾼들. 얘네들이 진짜 팬이 아니에요. 누구누구에게 라는 부분을 생략하고 사인만 받는 애들 있잖아. 막 피규어 박스에 혹은 종이에 이렇게 사인 받는 애들은 다 되팔렘들이야. 이 되팔렘들이 문제고. 다음 뉴스입니다. 스토킹을 하게 된 이유란 뉴스인데요. 사태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로 치솟는 가격이 지목되었습니다. 한 선수는 TKO와 페네틱스 체제 아래 WWE 관련 비용이 너무 비싸졌다라고 양심 발언했으며, 정상적인 미드앤그릿 행사의 가격이 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르자
일부 팬들이 본전 생각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접근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까지 WWE와 TKO는 레슬매니아 주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미안 프리스트가 직접 상황에 개입해야 했을 정도로 선수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만큼 보안 강화는 시급해 보입니다. 여성 선수들이 여러 명 옮겨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일반 남성 팬들이 막 수십 명 몰려붙으니까 데미안 프리스트가 어허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여성 선수들은 사실상 힘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데미안 프리스트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 WWE 월드 내가 몇 번이고 공식 중계 때마다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는데 선수들하고 공식적으로 돈을 내고 예약해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인데 이 미드앤그릿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 WWE 월드에서 진행된 미드앤그릿 행사가 너무 비싸. 20만원 막 이래. 이러니까 뭐 선수급마다 다르지만서도 그래서 이렇게 비싸니까 일반 팬들이 웬만하면 돈 내고 할 텐데 이게 결국에 이렇게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스토커로 만들었다라고 한 선수가 얘기한 거야. 한 선수가. 얘네들이 원래는 착했는데 WWE 월드가 너무 비싸서 광인이 됐다. 광인이. 존시나 70만원 초고속 매진이었다던데 그러니까 존시나 70만원 초고속 매진인데 사람들이 그 70만원이 없잖아. 보통은. 누가 70만원이나 내겠어. 그러다 보니까 존시나가 사인을 하고 퇴장하고 다음 스케줄로 이동할 때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거야. 그리고 존시나한테 70만원 낸 애들은 존시나한테 거의 자신의 있는 돈을 다 털린 거야. 생각해보면. 그러면 나머지 다른 애들하고도 찍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른 애들이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 광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다음 뉴스입니다. 부커티야 나는 맞았어 라는 뉴스인데 설상가상으로 WWE 전설적인 스타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엑스팍으로 알려진 션 월트먼이 주말 한 팬으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미친 상황이었다. 물리적인 폭행을 당했고 카메라가 얼굴까지 밀려 들어왔으며 화장실까지 스토킹 당했다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는 이번 주간에 보고된 두 번째 화장실 스토킹 사례입니다. 팬들이 존경한다는 명목하에 선수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하는 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팬들은 선을 넘은 용기가 도를 넘었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콘도 안전하지 않다. WWE 월드도 마찬가지고 레슬콘도 문제가 많다. 저번에 또 말씀드렸지만 빅 비토는 한 건설 용역자 출신의 팬과 레슬링을 실제로 했어요. 너 까불 거야? 까불 거야? 이러면서 이제 사인하는 테이블에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까불 거야? 안 까불 거지? 하고 딱 놔줄 정도로 레슬링을 실제로 벌여서 또 화제가 됐는데 이 WWE 월드뿐만 아니라 WWE 월드 밖에서 열리는 레슬콘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커티 쉬하는 것까지 찍으려고 팬들이 많이 따라와서 논란이 됐는데 엑스팍은 얼굴까지 맞고 화장실 스토킹까지 보너스로 당했다. 엑스팍이 그 정도가 점점 NW하고 DX를 다 해본 사람인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고 그 정도일 수 있죠. 이 애티튜드 에라 팬들은 엑스팍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CM 펑크가 공항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펑크가 엄청 두리번 걸었다고 해요. 왜 두리번 걸었냐면은 자기한테 다가오는 팬이 있으면 경고를 주기 위해서 경계한다고 합니다. 경계. 마치 한 마리의 짐승처럼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을까봐 경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 내가 이번 뉴스에서 다룬 내용만 봐도 몇 개야 대체. 또 호텔에서 그 카메라 사건 직후니까 또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한편으로 든 생각은 뭐냐면 아니 왜 라운지를 안 가는 거야? 돈도 돈인데 WWE에서 이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 선수들을 단체로? WWE가 전체 라운지를 하나 빌려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공항 라운지 있잖아요. 막 특별한 자신들만의 대기할 수 있는 라운지 공간 있잖아. 그러니까 펑크면 투어버스 하나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양어머니에게 본인의 매니아 메인 이벤트를 하고 나서 눈물 흘리면서 감동의 회포를 푸는 장면, 옆에 절친 에이스 스틸 본인의 멘토이죠. 그래서 내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 어머니가 좀 약 많이 하셨고 CM펑크가 스트레이트 엣지가 된 배경에도 그런 게 있고 형이었나? 뭐 누가 또 돈도 갈취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친가족들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본인의 친구의 어머니야. 본인의 친구의 어머니가 CM펑크를 입양했대. 그래서 이분이 양어머니예요. 양어머니. 그래서 아까 봤던 CM펑크 양어머니하고 포옹 장면 하지만 여기서 자빠지고요. 자빠지고 나서 스텝들을 탓하는 게 재밌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똑바로 안 치워? 너 때문에 넘어졌잖아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웃고 막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 그러면서 이제 거의 뭐 탈진 상태니까 물을 마시면서 쉬고 있는 CM펑크입니다.
인성이 크크 로드 자파타 심판이 가까이 가서 상태를 살피고 있고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메인 이벤트를 마치고 본인의 양어머니와 포옹을 하고 램프에서 퇴장하다가 한 팬이 CM펑크 이거 입어줘, CM펑크 이거 입어줘 해갖고 CM펑크가 이걸 입어줬어요. 이걸 입어줘서 꽃받침까지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CM펑크입니다. 그래서 CM펑크 아까 그 셔츠 밟는 장면이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이제 한 팬이 입어줘요 하니까 입을게 하고 입는 장면입니다. CM펑크 is baby girl 뭐 이런 짤인데, 새로운 월드 타이틀이 공개된 지 3년간 7명의 남성이 챔피언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롤린스가 처음에 계속해서 챔피언 벨트 갖고 있었고, 이제 총 2번 하면서 316일, 그 다음에 79일, 그 다음 맥킨타이어, 프리스트, 군터, 우소, 펑크, 레인즈까지. 한 명만 좀 자격이 의심되긴 하네요. 한 명만. 그래서 아무튼 월드 챔피언십 벨트를 갖고 있는 모든 챔피언들의 모습, 세스 롤린스, 데미안 프리스트, 군터, CM 펑크, 드루 맥킨타이어, 제이 우소, 로만 레인즈까지. 2005년 링 오브 오너 챔피언, 2007년 WWE 버전의 ECW 챔피언, 2008년에 WWE 버전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2011년에 역사적인 WWE 챔피언, 2022년에 AEW 챔피언, 25년에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네요. 정말 대단한 레슬링 선수입니다. CM 펑크의 챔피언 벨트가 없는 랜더, 공식 푸사를 랜더라고 하는데, 펑크가 벨트가 없는 랜더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좋았는데, 네. 21년 후 지금이 몸 최상이죠. 이게 바로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의 무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성불하기 위해서 한 대가를 봐봐. 와, 진짜. 전래 난 이 펑크를 거의 20년 넘게 봤는데 이런 몸 처음 봐요, 지금. 네. 이 사람 링 오브 오너 때부터 좋아했는데 이런 몸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존 시나는 48에 은퇴했고, AJ 48에 은퇴했고, 레스너도 48에 은퇴했고, 근데 CM 펑크는 47이야. 이러면 내년인가? 내년에 은퇴하나? 근데 CM 펑크는 더 오래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미스터 하키라는 사람이 뭐 고령의 나이 55세인가로 은퇴했는데, 자신도 미스터 레슬링이라고 불리고 싶다. 자신도 오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CM 펑크의 엄청난 입장 사진인데요. 뒤에 보시면 지브로스가 화면에 잡혔어요. AI로 생성돼서 많은 화제가 되었던 짤인데, 누가 이거를 딱 해줬네요. 네. 아니, 우리 님이 내 그림을 프린팅 해가지고 이 화면에 잡히려고 엄청 흔드셨다는데 화면에 안 잡혔다고 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저의 또 다른 레슬매니아 모멘트가 될 수 있었는데 내 레슬매니아 모멘트는 모두 잘렸어. 이 레슬매니아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 레슬매니아는 37, 38, 39, 40, 41에 이어서 처음으로 5년 만에 방해 없이 난입 없이 치러진 메인 이벤트예요. 난입 없이 치러진 엄청난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벤트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맨날 막 난입 메인 이벤트 보면서 막 어지러웠잖아. 예. 여러분 지금 이 포스터에서 단 한 명만 현역입니다 라는 짤이에요. 지금 10년 전인데 이제 모두가 은퇴했죠. 10년 전에 우리의 영웅들 모두 은퇴하고, 이때 요 개처먹던 로만 레인즈가 지금 레슬링의 신이 돼서 레슬매니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를 만들어냈다. 이 레슬매니아 10년 전에 우리가 시간 여행해갖고 막 얘들아 10년 뒤에 로만 레인즈가 레슬매니아를 캐리할 거야 이러면은 싸대기 졸라 맞았을 텐데, 지금 레슬매니아를 완전히 캐리해버렸죠. 11년 후 이 남자는 점점 유일한 현역이 되어서 레슬매니아를 구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진짜. 와,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7 월드 챔피언, 11 매니아 메인 이벤트, 그리고 7연속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로만 레인즈의 3치존입니다. 이 둘의 짤이 3, 2, 1 한 다음에 fuck TKO, fuck Q로 바뀌는 짤도 지금 외국에서 되게 유명하게 돌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플레이트가 바뀌고 있네요. 로만 레인즈 버전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너무 잘 어울려요. 오히려 펑크 거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펑크의 레드가 좀 거슬렸는데 순수한 골드로 만들어지는 이 로만 레인즈의 플레이트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나 이 벨트 좀 사고 싶어졌어. 이 벨트를 경기가 좋으니까 벨트가 예뻐 보여. 더 예뻐 보여. 이게 벨트의 위상이라는 건가? 벨트가 되게 멋있어졌어. 나 이 벨트 좀 많이 심각하게 사고 싶어졌어. 진짜 살 것 같아 나. 로만이 드니까 개 예뻐 보임. 펑크도 예뻤어. 로만으로 인해서 남자 여자 월드 챔피언 벨트 솔드아웃 됐어요. 플레이트는 로만 거만 솔드아웃. 감사합니다. 현지 뉴스 감사합니다. 확실히 로만이 내 생각이랑 똑같네. 그 경기 보면 벨트를 안 살 수가 없어. 와, 진짜 왜 이렇게 멋있냐. 그냥 너무 멋있어. 그냥 무슨 신화에 나오는 인물 같아. 말도 안 되게 멋있는 로만 레인즈입니다. 예. 또 매니아는 사람들이 다 운동을 빠싹하는 날이라 이 간지가 진짜 남다릅니다. 예. 이게 챔프지.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여러분들. POV, 요즘 유행하는 POV. 그린가이의 시점에서 보는 레슬매니아입니다.
안녕, 난 그린 셔츠가야. 내가 레슬매니아를 보는 시점은 바로 이래. 바로 눈앞에서 보지. 실제로 그린가이 인스타그램 가면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린가이 인스타그램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그린 셔츠가이가 얼마나 재밌게 보고 있는지 상상도 안 돼요, 진짜.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그린 셔츠가이는 매번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레슬매니아 42 나이트의 메인 이벤트를 내가 봤던 그 시야 그대로 아무런 방해도 없이 그 선수만 있다 생각해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막 뒤에서 막 관객 함성도 막 개쩔고 막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예. 돈이 최고구나. 그니까요. 로만 레인즈의 많고 많은 타이틀들 보여주고 있고요. 얘도 진짜 모든 버전을 다 먹었네. 리아보다 더 많이 먹었네. 지브로스 더비. 근데 지브로스가 참 흥미로운 게 왼쪽에 있는 로만 레인즈 캐릭터가 방탄복 입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CM펑크가 자켓 입고 있는 게 진짜 얘네들의 모습을 본따준 것 같아서 새삼 신기하긴 하더라고. 주토피아 2 장면을 직접 재현하고 있는 둘. 저거 노린 디자인 그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쉬다 올게요란 뉴스인데요. 약 10년 만에 레슬매니아 무대로 돌아온 AJ 리가 베키 린치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여성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타이틀을 잃었습니다. 경기 후 백스테이지에서 치른 인터뷰에서 AJ 리는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완벽한 작별은 아니지만 곧 다시 만나자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 발언을 근거로 AJ 리가 당분간 휴식기를 가진 뒤 복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리즈 계약이 아니라 연차 계약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AJ 리가 이제 당분간 좀 쉴 것 같은데 복귀를 할 것 같아요. 다시 몇 년간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조만간 또 복귀를 할 것 같아요. 네, 썸머슬램 시즌이라던가 4대 페이퍼뷰쯤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반면에 남편은 언제나 준비된 상태로 있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CM펑크의 모습은 계속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록센 대 AJ 리 기대합니다. 록센 페레즈의 드림 매치죠. 네.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퍼 대 파이널 보스라는 뉴스인데요. 랜디 오튼이 파이널 보스 더락과의 경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튼은 최근 Q&A 세션에서 아직 RKO를 먹여보지 못한 단 한 사람은 바로 더 락이라면서 내년에 모든 조건이 맞다면 락을 리스트 최상단에 두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둘 간의 1대1 대결은 아직 성사된 적이 없으며 팬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한편 은퇴 계획에 대해서는 오턴은 현재 계약 기간이 4년 남아있음을 밝히며 계약 종료 후에는 언더테이커처럼 레슬매니아 등 주요 이벤트에만 출연하는 파트타임 스케줄로 전환해 바퀴가 빠질 때까지 활동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15번째 챔피언 등극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강한 열망을 드러냈네요. 그래서 랜디 오튼이 15번째 챔피언이 되기 전에 일단은 내년에 레슬매니아 사우디 빅머니 너무나도 큰 돈을 거부할 수 없는 더 락이 사우디 레슬매니아 출연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상대가 나였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 회로를 불태우고 있는 랜디 오튼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있잖아. 1대1 대결은 성사된 적이 없다고. 에볼루션 대 락앤사코 2대3 매치는 레슬매니아에서 한 적이 있는데 1대1 대결을 한 적이 없다. 더락과 랜디 오튼은. 그래서 이제 랜디 오튼이 더락과 1대1 경기가 하고 싶다. RKO 아직 안 맞아봤으니까 맞추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슬매니아에서 RKO를 먹여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랜디 오튼 본인의 인터뷰니까요.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퍼 대 솔 루카라는 뉴스인데요. 로우를 통해 메인 로스터에 데뷔한 솔 루카가 파격적인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데뷔 직후 인터뷰에서 이오 스카이뿐만 아니라 랜디 오튼, 제볼 에반스 같은 남성 선수와도 경기를 치르고 싶다라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오턴의 RKO와 자신의 피니셔인 솔 스네처 중 무엇이 더 나은지 가려보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혀 WWE에서 남녀 혼성 경기가 다시금 활성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네. 만약에 랜디 오튼 솔 루카 하면 삭발하겠습니다. 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멀쩡하다고? 라는 뉴스인데요. NXT 리벤지 방송 중 솔 루카가 큰 부상을 입을 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리아와의 경기 중에 높은 곳에서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머리가 테이블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관객과 중계진이 모두 침묵할 정도로 끔찍한 장면이었으나 다행히 솔 루카는 자력으로 퇴장했습니다. 뒷머리에 출혈이 있었으나 팬들에게 수신호를 보내 안심시켰습니다. 최근 브론 브레이커에 이은 연이은 머리 부상 소식에 팬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짧게 떨어졌어요. 짧게. 그러니까 모든 등 부위
이제 뒤통수가 이 윗 테이블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뒤통수가 윗 테이블의 끝부분에만 떨어져서 여기에 뒤통수가 이제 꺾인 면에 퍽 부딪혔죠. 에던 콜도 꺾인 면 에이프런에 머리 끝부분만 부딪혀서 지금 에던 콜 목이랑 머리 때문에 복귀를 못하잖아. 솔루카도 같은 케이스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다행히 목재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솔루카는 좀 멀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에던 콜은 철제 에이프런 꺾인 면이었기 때문에 짤없이 나가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보니까 SNS에 지금 공개된 바로는 솔루카는 8바늘을 꿰맸어요. 그래서 이 원래 이 테이블까지도 같이 등하고 목이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끝부분에 뒤통수에만 딱 걸린 거야. 너무 아프게. 여기 솔루카가 머리가 깨졌어요. 뚝배기가 깨져서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이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히는 거. 이쪽이 하체가 떨어져야 되는데 상체가 이쪽에 떨어지게 되면서 머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히게 되면서 뚝배기가 깨져서 8바늘을 꿰맸다고 합니다. 8바늘. 그래서 지금 솔루카가 뇌진탕 프로토콜인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솔루카가 이렇게 손으로 이제 사인을 하면서 퇴장한 걸로 봐서는 멀쩡해 보인다. 근데 다만 머리를 좀 꿰매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빅슈한테 초크슬램 맞은 커트 앵글은 저거보다 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그런 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꺾인 면에 머리가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에던 콜도 솔루카도 그게 문제고 브론 브레이커도 의자 체어샷이 지금 등을 때린다고 때렸는데 체어 끝부분이 뒤통수를 때리게 되면서 이 꺾인 면에 맞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주 감맥다운이라는 뉴스인데요. 내일 밤 방영될 스맥다운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광고 중인데요. WWE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라는 게 예측입니다. 그들이 줄 기분 좋은 즐거움을 팬들이 추측 중인데 하나의 추측으로는 코디 로즈의 타이틀 반납 가능성, 눈 부상을 입은 코디 로즈의 결장이 장기화될 경우 내일 쇼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반납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NXT 스타들의 대거 콜업, NXT 일정을 마무리한 JC 제인의 콜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측으로는 로스터 재편성 혹은 선수의 드래프트 루머입니다. 제이코 파투의 로 등장 등 브랜드 간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WWE가 로스터 재편성이나 드래프트 혹은 몇몇의 선수가 스맥다운으로 이적할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뭐 제이코 파투가 사실상 로우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맥다운으로 누가 올 거냐 이거야. 콜업뿐만 아니라 메인 로스터 스타도 스맥다운으로 올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코디 로즈의 벨트를 눈독 들였던 CM 펑크가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코디 로즈의 눈이 좀 이게 생각보다 부상이 심해서 타이틀을 반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또 콜업 후보 4대장이 지금 이 JC 제인 빼고는 3명이 로우의 모습을 드러냈거나 아니면 예고가 됐거나 그렇잖아. 2단 페이지 솔룩하는 경기를 했고 조 핸드리는 다음 주에 콘서트가 예고가 됐고 그런데 JC 제인만 로우의 모습을 안 드러냈으니까 스맥다운으로 콜업되는 게 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측이 또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좀 걱정이네. 코디 로즈가 진짜 타이틀 반납을 할까? 이건 그냥 루머예요, 루머. 펑크 드루 시즌2도 기대됨. 아, 그러네. 펑크가 스맥다운으로 오면 두루랑 또 마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루 맥킨타이어가 이번 WWE 월드 행사를 했잖아. 팬미팅 행사. 근데 그 팬미팅 행사에서 그렇게 팔찌 선물을 많이 받았대요. 드래프트 이번에 하긴 해야 됩니다. 드래프트를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왜 이렇게 은근슬쩍 오가는지 모르겠어. LA 나이트처럼 비전을 망치기 위해 로우로 이적한다던가 왜 이렇게 은근슬쩍 오는지 모르겠는데 드래프트가 좀 유사 스포츠 느낌도 들게 해주고 한 해 좀 중대 이벤트로서 또 다른 큰 꼭지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기도 하고 시청률적인 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레이 미스테리오 스맥 트레이드 루머 있더라고요. 네, 아까 누가 얘기해줘서 알고 있는데 레이 미스테리오가 스맥다운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드코어 매니아들 나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내일 스맥다운 보라고 하네.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고에는 쥐뿔도 뜬 게 없습니다만은 내일 스맥다운이 슈퍼 스맥다운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애프터 로우인 만큼 애프터 스맥다운도 좋을 거다라는 루머가 지금 팽배해. 그래서 나도 내일 좀 기대가 돼요.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어. 지금 대가리 깨졌기 때문에 예고는 없지만 티켓 사 두근두근. 아 이거 왜 이렇게 예고가 안 뜨는 거야? 아니 무슨 애프터 스맥다운으로 예고해놓고서 예고가 한 개도 안 떴어. 미친 거 아니야? 내일이라고 내일.
아니 도대체 왜 프리뷰가 없는 거냐고. 간맥이라며. 그니까 대체 뭐가 애프터 스맥인 건데. 큰 거 온 다음에. 그래서 내일 기대가 되는데 걱정도 되네요. 이쯤 되니까. 보통 이 시간대에는 있거든요. 하루 전에. 뭐 당일에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일에 하는 경우 겁나 많긴 해. 특히 NXT 당일에 하는 경우도 겁나 많고, 뭐 이번 매니아 시즌 때는 로우에서 프리뷰에 경기 하나도 안 뜬 적도 있고, 뭐 개판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게 아닌가. 애프터 스맥인데 서프라이즈가 그만큼 많은 거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긴급회의 엄청 하는 중인 듯. 뭐 어차피 WWE 뭐 쪽대본인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속보 없는 게 속보여. 그니까 아니 왜 이렇게 없지? 아니면 정말 코디가 점점 코디 진짜 내려놓나? 페이지 스맥다운 나올 것이다. 레이 미스테리오 스맥다운 올 것이다. CM 펑크 올 수도 있다. JCJ는 콜업 될 수도 있다. 뭐 이게 지금의 루머예요. 다음 뉴스입니다. 백래쉬도 존 시나라는 뉴스인데요. 존 시나가 다가오는 WWE 백래쉬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시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에게 특별한 것을 약속하며 이번 쇼에서 장대한 무언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경기 출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으나 템파에서 열릴 이번 이벤트에서 그가 어떤 형태로 등장할지에 대해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있잖아, 이게 어쩌면 되게 레슬매니아 호스트보다 굉장히 작은 역할일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존 시나가 지금 클럽 WWE에 연계되어서 얼굴 마담을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원문에는 클럽 WWE something special stay tuned라고 했어. 그래서 클럽 WWE 잘 봐도 뭔가 특별한 거 할 거야. 계속해서 켜도 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백래쉬도 백래쉬지만 뭔가 클럽 WWE에 대한 혜택을 존 시나가 발표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호스트보다는 좀 더 작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봐요. 레슬매니아 43 선예매 오픈 발표. 그니까 그래서 뭔가 더 작은 역할일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백래쉬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존 시나인데 내 생각에는 개인적인 저의 의견으로는 더 작은 역할일 것 같아요. 이번 레슬매니아 한 것보다는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자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요. 백래쉬의 예측 대진이라고 해요. 예측 대진. 예고한 대로 로만 레인즈하고 제이콥 파투의 경기가 백래쉬에서 열릴 수도 있고요. 코디 로즈하고 랜디 오튼 백래쉬에서 WWE 챔피언십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세스하고 브론 브레이커의 경기도 필요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뭐 장기 서사를 갈지 백래쉬에서 할지 아직 모르겠고, 인터컨티넨탈이 또 다인전으로 열리는 건 좀 반대인데 펜타 루셉, 조앤들이 2단 페이지. 이건 그냥 한 팬의 뇌내 망상이에요. 그죠? 네. 줄리아하고 티파니의 못다한 US 챔피언십. 백래쉬에서라도 하면 좋겠는 게 여성 US 챔피언십은 한 번도 PLE에서 치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성 US 챔피언십의 PLE 데뷔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줄리아도 PLE에서 경기한 적이 없죠. 로얄럼블 말고는. 누가 꼰질렀냐라는 뉴스인데요. 벨라 트윈스가 페이지의 WWE 복귀 소식이 사전 유출된 것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 팟캐스트를 통해 페이지의 복귀는 내부 밀고제에 의해 유출됐으며 누가 그랬는지 반드시 찾아내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브리벨라는 비밀이 지켜졌을 때 특별함을 왜 망치려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단순히 클릭수와 조회수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 또는 깜짝 이벤트를 언론에 흘리는 행태를 슬픈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복귀 사실을 알던 인원이 소수였던 만큼 유출자의 정체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에 막 내부에 흘리고 있는 그 뉴스 사이트에 그 내부자들 있잖아. 그 내부자들을 벨라가 찾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옛날에 빈스는 이거를 허용이라기보다는 일부러 그 인사이더로 의심되는 사람들한테 막 가짜 뉴스도 흘리고 막 그랬는데 벨라는 이걸 찾겠다. 수색에 나섰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눈물의 소감. 레슬매니아 42에서 브리벨라의 태그팀 챔피언 등극을 도우며 깜짝 복귀한 페이지가 복귀 허가를 받던 감격의 순간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통해 다시 링에 설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감정이 박쳐올랐다. 맨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곁에 두며 보낸 긴 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전했습니다. 33살의 나이로 다시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된 그녀는 그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털어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이게 지금 스테파니의 팟캐스트 What's Your Story에서 나온 건데 이 둘과도 인연이 굉장히 깊잖아요. 십수년간 알던 사이고. 너 이제 올바른 집에 온 것 같구나. 이전에 복귀했을 때도 페이지가 감격에 겨워서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스테파니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귓속말로 집에 온 걸 환영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진성 레더쿠라는 뉴스인데요. WWE 팟캐스트 What's Your Story에 출연한 페이지는 발키리아의 오래된 트윗을 언급했는데
그 트윗에서 그녀는 데뷔 전에서 디바스 챔피언십을 우승할 거라고 예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라가 무려 2014년에 했던 트윗이 화제인데, 그 트윗이 라이라가 몇 년 전부터 내가 디바스 챔피언십을 우승할 거라고 예측했어요. 그녀는 AJ 리와 나의 큰 팬이었죠. 그녀는 아주 오래전에 트윗을 했는데 2014년이었고 내가 데뷔하기 전날이었어요. 그녀는 페이지가 내일 데뷔할 거고 AJ 리에게서 챔피언을 빼앗을 거라고 예측했어요. 나는 어떻게 알았어?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는 함께 경기에서 맞붙게 되었고 그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가 NXT 챔피언인데 로우에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AJ 리랑 막 입을 터는데 AJ 리가 그럼 지금 해보던가 해가지고 해볼게 이러고 페이지 터너 해가지고 갑자기 챔피언 됐잖아. 근데 이 챔피언 되기 전날에 그냥 인터넷 레슬링 커뮤니티에 그냥 레슬링 오타쿠였던 한 아일랜드 소녀가 내일 페이지가 챔피언 되는 거 상상해봐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 상상한 레더쿠가 라이라 발키리아야. 저게 내 부산에 너였구나. 그러니까 레자랄이지 레자랄. 라이라 발키리아가 엄청 레자랄 인터넷 레슬링 오타쿠였어. 페이지가 뜬금없이 로우에 데뷔해서 뜬금없이 AJ랑 경기 잡혀서 뜬금없이 챔피언 되는 거를 하루 전날에 예측한 레슬링 오타쿠 라이라 발키리아. 그리고 그런 그녀가 12년 뒤에 페이지의 복귀 경기를 같이 했죠. 그리고 그날도 페이지가 챔피언 되는. 네, 그래서 페이지도 라이라도 참 특별하게 그 날의 기억을 상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느끼지만 여자 더빙 진짜 재능이네요. 예언자였네. 그니까요. 진짜 와. 다음 뉴스입니다. 페이지의 감동 귀화. 자꾸 여자 나와. 페이지는 니칸이 그녀의 WWE 복귀 협상 전에 목 상태가 괜찮아야 하고 약물 검사를 해야 해 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밍엄으로 날아가 페이지는 자신의 목이 완벽한지 의사로부터 체크했는데요. 모든 의사들이 모여 다른 의사를 또 불러내며 웅성거려서 불안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니칸이 페이지 앞에 서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 됐어?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네요. 한편 더락 드웨인 존슨은 페이지의 실화로 만든 영화 Fighting with My Family를 뮤지컬로 재구성 중이라고 합니다. 이 버밍엄에서 니키 벨라도 있었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니키랑 페이지랑 둘 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레슬매니아에 나가기 위한 그런 거였어. 니키 너 발목 이거 클리어 안 되면 너는 페이지한테 그거야. 약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 둘 다 같이 있었는데 페이지는 목 부상이 클리어가 났고 니키는 복귀 허가가 안 났어. 그래서 페이지가 니칸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됐어 하니까 엉엉 울었다. 이 Fighting with My Family가 알고 보니까 플로렌스 퓨어스 주연이 지금 헐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가잖아요. 저점 매수 오졌다. 그니까 아니 플로렌스 퓨어스 페이지 역할한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뮤지컬로 재구성하고 있는 더락 드웨인 존슨입니다. 그래서 레슬링 부부가 재현되는 뮤지컬 쇼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다 줄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배우가 맨날 그 레슬링 경기 장면을 재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네, 요즘에 액션을 결합한 뮤지컬이 실제로 많으니까 뭐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편한 대로 해라 라는 뉴스입니다. 최근 공개된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과거 헐크 호건을 위한 템벨 경위 행사 당시 선수들에게 참여 자율권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리플 H는 선수들과 제작진에게 호건이 어깨에 남긴 발자취는 길이 돼 개인적인 감정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해 무대에 서는 것이 불안한 선수가 있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불편함은 나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논란이 있었던 인물에 대한 예우와 선수 개개인의 의사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호건이 옛날에 인종차별 발언을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흑인 선수들이 불편해할 수가 있으니까 호건이 사망 후에 그 선수를 기리기 위해서 링벨에 10번 치잖아. 10번 땡 이렇게 치면서 선수와 스태프들 뭐 심판들 트리플 H 간부들 다 묵념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오늘 이거 할 건데 이거 불편한 사람은 안 나와도 돼 라고 트리플 H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호건은 예전에 브룩 호건이 흑인과 잠자리 하는 걸 보고서 호건이 이제 뭐 내 딸이 흑인이랑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흑인을 이제 니가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나락이 갔었죠. 그게 또 호건의 합체 테이프가 유출됐는데 거기서 니 딸도 흑인하고 합체한대 해가지고
이게 호건이 흑인을 혐오 발언했네 해가지고 나락 가가지고 그 호건은 그 나락을 간 비디오를 유출한 포르노 사이트를 또 고소하게 되고 그 고소 비용을 페이팔 대표가 투자해가지고 고소 비용을 전액으로 지원해줘서 호건이 돈을 엄청 크게 벌었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 소송을 통해서. 아무튼 그 복잡한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이 헐크 호건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수요일부로 공개가 됐는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호건이 옛날에 악역 레슬러로 데뷔한 이야기부터 시작되거든요. 재밌으니까 보시면 좋겠고 옛날에 호건이 그 다큐멘터리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호건이 덩치가 큰 악역 레슬러 시절에 그냥 거인 레슬러였어. 그때 2m 10cm 가까이 컸으니까. 근데 그때 호건이 두 명 상대로 스쿼시하고 막 그랬대. AWA, WWF 전 시절 베어허그 막 한 번에 두 명을 막 하면 막 둘이 막 항복하고 그랬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브레하트였대. 일반 레슬러 A 역할이 브레하트였대. 그래서 브레hat은 그때 굉장히 분했대. 내가 더 잘하는데 막 이러면서. 다음 뉴스입니다. 남용 호건이라는 뉴스인데요. 어제 공개된 헐크 호건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건은 과거 이혼 후 극심한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일을 다량 복용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약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패치와 사탕 형태의 약물을 사용했으며 통증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야 할 정도다라고 밝혀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호건은 선수 생활 때도 스테로이드를 많이 했는데 이혼 후에는 정신적으로도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우리가 로이드는 알고 있었는데 한 일은 몰랐다. 다큐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 해서 패치라고 하면은 이렇게 붙이는 패치를 이제 패치라고 하고 사탕은 이제 캔디형으로 이렇게 달달하게 되어 있는 건데 뭐 이런 걸 했다. 호건이 참 살면서 좀 건강에 안 좋은 거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가로친 부분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근데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 이게 WWE에 거의 날아갈 뻔한 엄청난 사건인데 93년에서 94년에 WWF의 다수의 선수들이 자의 혹은 타의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문제가 터진 적이 있었어요. 빈스가 검찰이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했고 호건을 자백하게끔 종용해서 호건의 자백이 결정타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호건이 끝까지 빈스 편에 서면서 빈스가 11년의 징역 200만 달러의 벌금을 피했던 WWE에 거의 막 일대 종사가 달린 거의 구사일생한 사건인데 이게 호건이 끝까지 빈스 편에 서면서 빈스가 무죄를 받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WWE 링닥터 조지 자호리안이라고 이 아저씨가 링닥터면은 선수의 안전을 관리해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스테로이드를 놔주는 역할을 한 거야. 이 아저씨도 돈맛에 막 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약을 놔줬고 빈스도 그걸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봐주고 있었고 그래서 막 빈스가 돌아다니다가 라커룸에서 좀 몸이 좀 아쉬운 애들 있잖아. 그러면 운동 좀 해야겠는데 이렇게 엄포를 넣고 간대. 그러면 이제 선수는 지는 운동을 맨날 하거든. 근데 누가 봐도 몸이 약하잖아 남들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테로이드 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빈스가 자신은 약하라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무죄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제일 컸던 사건은 뭐냐면 스테로이드를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빈스가 그리고 선수가 본인들의 입으로 우리 레슬링 짜고 해요 라고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였어. 선수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프로레슬링을 짜고 한다는 걸 만천하에 까발려야 하는 그게 제일 큰 사건이었어. 그래서 이제 WWE가 이때 제일 큰 나락이 갈 뻔한 사건인데 아무튼 호건이 이때 스테로이드 엄청 했는데 스테로이드에 이어서 이혼 후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다. 이게 지금 넷플릭스 다큐로 밝혀지고 있다. 주사 내가요? 그런 적 없는데요. 진짜임. 그니까 네, 그래서 빈스가 진짜로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아마 헐크 호건 다큐멘터리에 담긴 장면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빈스 맥맨이 호건의 마지막 경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We give Hulk Hogan his very last standing ovation right now. 호건의 장례식을 빈스가 마지막으로 추도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죠? 소식으로 전해들었던 것 같은데 인물은 사실 되게 입체적인 것 같아. 호건도 착한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인종차별도 했고 친한 흑인도 많고 나쁜 짓도 했고 착한 짓도 하고 빈스도 WWE를 만들어준 건 고마운데 미친놈이고 막 인간은 참 입체적인 것 같아. 환승의 귀재라는 뉴스인데요. 릭 플레어가 최근 WWE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죠. 레슬매니아 입장 금지, 그리고 루치 오브 파이트, 머천다이즈 취소 등
그런 와중에 릭플레어가 아리 헬와니와의 인터뷰 중에 토니 칸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토니 칸은 내가 평생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가 돈이 있으니까 언젠가 WWE를 사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으며, 굉장히 까다롭게 선별하는 WWE와는 달리 토니 칸은 좋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이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주었고 직원의 행복을 확인한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릭플레어가 원래는 WWE에 본인의 에너지 드링크를 홍보해달라고 부탁했는데 WWE가 이걸 거부했고, 이후에 이제 AEW로 자리를 옮겨서 본인의 에너지 드링크를 홍보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AEW로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WWE에서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루초 파이트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루초 파이트가 최근에 WWE랑 콜라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WWE랑 콜라보를 시작하니까 AEW에 발을 걸치고 있는 릭플레어가 그 사이트에 물건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눈에 가시가 된 거야. 그래서 루초 파이트에 제안을 넣었어요. WWE가 릭플레어 빼 해가지고 진짜로 릭플레어가 빠졌어요. 릭플레어가 빠져서 릭플레어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아무튼 지금 릭플레어가 WWE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라는 뉴스인데요. 트리플 H가 혹은 요즘 WWE가 요즘 플레이어에게 여러 제한을 걸고 거리를 두어도 플레이어는 트리플 H를 미워할 수 없다고 하네요. WWE에서 끊임없이 감시받느라 꽤 바쁘고 멀어진 느낌을 받아도 이해한다 라고 합니다. 에릭 비숍이 과거 릭플레어 죽이기를 여러 번 시도했고, WCW에서 방구석 늙은이처럼 쫓겨나는 느낌이 들던 과거를 넘어서 WWE로 넘어왔던 때를 회상합니다. 자신을 멘토로 삼아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본인을 추켜 세워주던, 함께 활동하며 자신감을 북돋아준 과거는 영원히 릭플레어에게 감사한 순간일 거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트리플 H에 대한 애정을 또 한번 과시했습니다. WWE가 릭플레어에게 제안을 거는 게 트리플 H의 전격적인 의견은 아닐 거 아니야. 뭐 트리플 H도 릭플레어에게 그렇게 하드하게 나가고 싶지 않을 텐데, 그래서 릭플레어도 트리플 H를 미워하는 건 아니다 라고 또 아리 헬완이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WCW 말기에는 이제 백스테이지 정치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났어요. WCW 중흥기에는 WCW를 굉장히 이끌었는데, 나중에 스카 스타이너, 헐크 호건 이런 사람들한테 정치적으로 많이 밀려났고, 에릭 비숍 역시 헐크 호건의 사람이다 보니까 부킹면에서도 릭플레어를 제외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릭플레어가 말년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줄었고, 실제로 전성기가 지난 나이 할배로서 이제 거의 50대 나이로 WWE에 오게 되니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WWE에 있는 트리플 H가 릭플레어를 다시 중용하게 되면서 에볼루션의 멤버로서 아주 중요하게 썼죠. 그래서 태그팀 챔피언에 올라서고 뭐 최고의 은퇴까지 하게 되는 등, 지금 WWE가 자신에게 그지같이 굴어도 나는 트리플 H는 좋다 이렇게 말하는 릭플레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레슬매니아 입밴 플레어란 뉴스인데요. 릭플레어는 이번 레슬매니아에 출입금지 당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인터뷰에서 릭은 전년도 레슬매니아 시즌 티파니는 내 딸 샬럿에게 결혼에 관련된 애드립을 해서 정신공격을 가했죠. 하지만 티파니는 그런 드립을 할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요. 그 녀석의 남자친구인 카이저가 쓴 거죠. 그래서 그놈을 혼내주려고 했는데 레슬매니아 입장이 금지됐어요. 카이저가 트리플 H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릭플레어가 입장 금지가 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릭플레어인데요. 76세인 본인이 대체 뭘 할 수 있겠냐라고 하며 과중한 처사에 억울해하네요 라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릭플레어가 좀 뇌뇌망상으로 티파니 감히 내 딸에 대해 이혼 드립을 쳐? 라고 이제 화가 났는데, 티파니는 저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 분명히 카이저가 옆에서 조언했을 거야 라고 이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래서 이제 사고의 회로가 나는 카이저에게 죽방을 날려야겠어 라고 이제 엄포를 놓았고, 본인에게 죽방을 놓을 거라는 소식이 카이저에게 전해지면서 카이저가 트리플 H에게 말해서 릭플레어가 저 죽방 때린대요. 그래서 트리플 H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명예의 전당 형님 입장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입장이 금지가 됐어. 그래서 이번 레슬매니아를 릭플레어가 못 왔어요. 명예의 전당도 못 왔습니다. 그래서 정작 카이저랑 헤어졌는데, 그니까 이게 너무 웃겨요. 이 뉴스가. 이게 너무 웃긴 뉴스인데, 아리알와니하고 릭플레어하고의 인터뷰가 여러 가지 특종을 만들어냈습니다.
내 딸 푸시죠라는 뉴스입니다. 릭 플레어는 샬럿 플레어의 WWE 각본 방향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최근 레슬매니아에서 샬럿의 경기 방식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그녀가 다시 한번 독보적인 싱글스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플레어는 샬럿은 싱글로서 빛나야 한다라고 하며 그녀가 타이틀 전선이나 메인 이벤트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2년 전 리아 리플리와의 경기를 예로 들며 샬럿의 위상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샬럿 본인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현재 역할에 만족하며 동료와 함께하는 무대를 즐기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해서 이후에 장문의 사과글을 올린 리플레어, 딸한테 혼이 좀 난 것으로 보여요. 해서 이제 리플레어가 샬럿은 싱글로서 빛나야 한다라고 말해서 더욱더 챔피언십을 많이 차지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딸을 둔 아빠의 입장으로서 당연한 말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리킷이 입방정이랑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샬럿이 계속해서 챔피언 전선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리플레어가 소신 발언했는데 이제 정작 샬럿은 지금 알렉사 블리스하고 함께하는 게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잖아. 원래는 역반응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환호로 일관되는 반응을 받게 되면서 샬럿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영상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리플레어가 본인의 X로 장문의 사과글을 올렸거든요. 알렉사 블리스하고 함께하고 있는 지금도 저는 좋아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샬럿이 챔피언인 시절이 좀 더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막 이렇게 장문으로 썼는데 이 장문의 트윗을 쓴 걸로 봐서 내가 봤을 때 샬럿한테 혼난 게 아닐까. 실제로 샬럿이 굉장히 혼을 많이 내거든요, 아빠를. 그래서 진짜 문 쾅 닫고 싶게 만들지 마. 그러니까 혼난 것 같아. 겁나 깨진 듯.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둘은 행복한데 아빠가 뭔데 나 혼자 해라 말아야 이런 거지 뭐. 미즈가 또 골프 되게 잘 친대. 그래서 골프 프로그램 MC도 하잖아 미즈가. 귀여워 죽겠다. 알렉사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샬럿입니다. 옛날에 NXT 때는 그렇게 안 친했는데 그지. 슈퍼스타와 같이 골프 치세요 패키지인가. 그러게. 우리 전쟁에도 가요란 뉴스입니다. 중동의 어지러운 정서에도 불구하고 WWE는 예정되었던 대로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를 진행합니다. 6월 27일 일요일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사우디와 WWE 계약은 아직도 4년여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어제 낮에 IB 스포츠에서 WWE의 중계 스케줄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게 없었는데 점심엔 이게 없었는데 밤에 공식 발표가 나게 되면서 우리는 근데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 이거 레슬매니아 43 괜찮냐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내가 늘 했던 얘기가 지금 램에 걱정할 게 아니라 6월에 당장 리야드에서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가 하는데 이건 진짜 계속 할 수도 있다. 이거 하면 진짜 광기다 이랬잖아 내가. 근데 진짜로 이번에 발표가 어제 났어요. 어제 밤에 나가지고 리야드에서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가 확정됐습니다. 확정. 네. 여기는 폭죽 진짜 못 터뜨릴 것 같아. 진짜로.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6월 27일에, 사우디로 한다고 해요. 누가 중계할지 몰라도 고생 좀 할 것 같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가보자고 라는 뉴스인데요. 케빈 오웬스가 심각한 목 부상을 입어 복귀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WWE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WWE LFG 시즌 3의 멘토로 합류하게 되어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는 오웬스에게 고무적인 뉴스이나 일각에서는 이번 역할 변경이 그의 선수 생활 은퇴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단순히 회복 시간을 활용해 후배 양성에 힘쓰는 것이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의 풍부한 경험이 미래의 스타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라는 뉴스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Let's Fucking Go의 약자인 LFG가 뭐 레전드 앤 퓨처 그레이츠의 약자로 이렇게 말장난을 해가지고 레전드들이 후신을 양성하는 특집 프로그램이 바로 이 LFG가 되겠고, 이 LFG는 지금 이 미국 내에서 다큐멘터리 전문 프로그램 A&E에서 시즌 3가 또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요. 케빈 오웬스가 또 계속해서 미련을 나타내고 있는데, 나 계속해서 수술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나는 그냥 계속해서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 계속해서 여기 두리번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LFG에 합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빈 오웬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다음 뉴스입니다. 리허설 안 했냐? 라는 뉴스인데요. 베키 린치의 화려한 입장 무대가 기대와 달리 립싱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밴드 The Wonder Years의 라이브 공연 중 보컬과 음원의 타이밍이 맞지 않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포착되었으며 이어진 리브 모건의 입장 장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며 팬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베키 린치 처음 인트로 부분에 The Man has come around 이러잖아. 근데 The Man을 놓쳤어 이 보컬이. 그래서 come around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 장면이 전 세계에 비웃음을 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리브 모건은 계속해서 입이 안 맞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 생각엔 이게 인이어가 딜레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이어가 이제 블루투스 장비인데 뭐 어찌저찌 해서 리허설에도 불구하고 인이어가 좀 딜레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인이어가 이런 락 공연을 하면은 띵띵띵띵띵띵띵띵 메트로놈이 계속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띡띡띡 더 맨 해야 되는데 이게 얘는 그 메트로놈을 믿었을 거야. 왜냐면 드럼이 원래 박자를 4번 쳐주고 시작하는데 그 드럼이 안 들리잖아. 현장이 워낙에 크고 얘는 인이어로 귀를 막아놨고 사람들은 와 이러고 막 인이어에 의지를 해야 되거든 이런 큰 공연은. 근데 인이어가 아마 안 들렸거나 딜레이가 있거나 인이어 사고일 거다. 안 그러면은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네. 리브 노래가 너무 구려요. 네. 나는 구리다기보다는 너무 밋밋해요, 노래가. 고음부가 클라이막스가 하나도 없어. 사비, 후렴구를 사비라 하잖아. 사비가 너무 재미가 없어. 트러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뭔가 계속 낮아. That's me 계속 내려가 노래가. 좀 하입되질 않아. 원래 이제 인트로 막 선수의 등장음악은 사람들의 뽕을 좀 고양시켜 줘야 되잖아. 근데 얘는 되게 사람을 되게 레이지하게 만들어 듣고 있으면. 그래서 좀 별로긴 해요. 네. 트러블이 기계음이 심한가요? 기계음이 심한 게 아니라 마이크 필터가 전체에 다 깔려 있어요. 원래 이제 특정 부분에만 임팩트를 주려고 약간 우리 시그널 보면 누구누구 형사님 막 이러잖아. 막 거기에 막 마이크 막 지지직거리는 소리 있잖아. 그게 리브 모건의 목소리 전체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리브 모건이 노래를 못하는데 억지로 한 것 같아. 명예가 아닌 모욕이란 뉴스인데요. 최근 진행된 WWE 명예 전당 행사와 관련해 고 사이코 시드의 아들 거너가 실망스럽고 무례한 처사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거너는 라스베가스 현장에 아버지와 관련된 홍보물이나 굿즈가 전무했으며 헌액식 과정 역시 마치 부록처럼 서둘러서 처리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록 행사는 실망스러웠으나 아버지가 획득한 명예전당 반지만은 소중히 간직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거시 부문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분들은 연설 기회를 줬는데 레거시 부문은 이제 돌아가신 분은 다 레거시 부문으로 짬 처리가 되면서 되게 짧게 쳐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이 연설 세레모니를 아주 잠깐 갖긴 했는데 시간도 너무 짧았고, 그래서 이번 레슬매니아부터는 자유롭게 연설문을 준비해서 이 노트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로 선수 내지는 헌액자가 해야 될 말들이 짧게 올라가게끔 모니터를 보고 읽게끔 시스템이 바뀌었다라고 해. 너무나도 짧은 연설 시간, 그리고 아버지를 레거시에 넣은 거, 그리고 해당 관련 머천다이즈가 현장에 준비되지 않은 것 등을 통해서 아들이 모욕감을 느꼈다. 근데 사이코 시드가 사실 예전에 숀 마이클스도 담그고 뭐 디젤이랑 명경기도 하고, 명경기는 아니었고 뭐 어쨌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스타케이드라고 하면은 WCW의 레슬매니아고 양대 브랜드에서 모두 가장 큰 무대에서 메인 이벤트를 해본 남자잖아. 그러니까 한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남자인데 그런 남자를, 비록 제일 암흑기긴 합니다만은, 그런 남자를 레거시 부문으로 묶은 것 자체가 오욕이죠, 오욕. 예, 저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모욕적이다라는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브레이는 메인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래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브레이가 한 10수년 후에 계속 헌액이 안 돼. 계속 헌액이 안 되다가 한 20년 뒤에 레거시로 묶이는 거야. 지금 이 사이코 시드한테 일어난 일이 이거예요. 네. 심지어 브레이는 레슬매니아 메인을 못 해봤잖아. 근데 이 아저씨는 해봤다고. 다음 뉴스입니다. 가는 거니? 라는 뉴스인데요. 베르토가 SNS에서 자신과 엔젤이 사라지는 듯한 이미지와 모래시계 이모티콘을 게시하며 레슬매니아 이후 로스터 정리 대상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WWE는 줄곧 매니아 시즌 후에 로스터를 대량 방출해 왔기 때문에 미련이 없어 보이는 베르토네요. 씨, 이거 왜 이렇게 슬프냐. 둘 다 잘하는데 아쉽다. 그니까 진짜 뭐 좀 그렇다. 이제 움베르토 카리오하고 엔젤은 페로스 델 말이라고, 지옥에서 온 개들이라고, 이 본인들의 가족이 아주 유명한 멕시코의 악역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멕시코의
NWO라고 보면 되는데 페루스 델말이라고 있었어 옛날에. 레이 미스테리오의 데뷔전 상대이자 레이 미스테리오가 경기 중에 사망에 이르게 한 페루 아과요라는 사람이 그 그룹의 리더였고, 그래서 이제 앙헬 가르자, 여기가 이제 앙헬 가르자잖아. 근데 이제 헥토 가르자라고 이 사람의 삼촌이 있어. 이 삼촌도 그 페루스 델말의 멤버야. 그래서 이제 그 페루스 델말은 지옥에서 온 개들이어서 할킨 장면이 페루스 델말의 로고야. 이 할킨 페루스 델말의 그 로고 티셔츠가 거의 멕시코에서 NWO 티셔츠처럼 많이 팔렸어. 그러니까 그냥 멕시코의 가장 인기 많은 악역 그룹의 가족이에요, 얘네가. NXT에서 막 꿈을 꾸다가 막 깨어났는데 내 가슴에 할킨 상처가 생겼어 막 이러면서 막 얘네들이 약간 페루스 델말의 의지를 이어서 떡상하겠다라는 그 아주 포부를 내비치는 그런 프로모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콜업되고 나서 뭐라도 되겠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 그래서 얘네도 약간 미련이 없어 보여요. 얘네도 좀 방출되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도 잘해요. 네, 헥토 가르자 맞습니다. 네. 그래도 움베르토는 AJ랑 경기도 했잖아, 유유.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원한 것은 좀 더 큰 목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이 뭐 히스패닉이다, 스페니쉬 계열이다, 멕시코 계열이다, 뭐 이민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넘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왔던지 간에 지금 뭐 멕시코 말만 하면은 막 환호가 막 현장을 뒤덮고 있잖아. 그래서 멕시칸들이 꽤나 큰 스타파워를 가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누구는 되게 높게 올라가고 누구는 그 천장에 되게 많이 갇혀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